모든 정보를 수집한 후에 그녀는 이 사건을 대배심에 넘길 것입니다. 18세 놀란 웨스의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배심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GPS 데이터와 교신 녹음과 논란의 마지막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살펴보고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로앤크라임이 제공하는 사이드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놀란 웨스의 사망사건 수사에서 새로운 중대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기억하신다면 18세의 대학 미식축구 선수는 7월 4일 주말 친구들과 함께 보트를 타고 나갔다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들은 혼 아일랜드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미시시피만 연안 근처입니다. 그가 사라진 이틀 뒤 시신이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제 가족은 지방 검사와 만났고 이 수사가 현재 보도에 따르면 대배심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논란의 죽음에 대해 누가 만약 있다면 책임이 있는지 또는 이 수사와 관련해 누군가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내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건이 대배심에 갈 수 있다는 보도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배심과 잠재적인 범죄를 생각하면 그건 정말 다양한 의미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여기에는 풀어야 할 많은 미스터리가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사건 경과의 핵심 부분들이 아직도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증거들 중 일부는 아직 완전히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점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논란의 공식적인 사망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의뢰한 별도 부검 결과가 언제 공개될지 알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족의 변호사 벤 크럼프가 예비 소견을 받을 것으로 처음 예상했던 7월 10일에 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랐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크럼프 변호사는 항공편 취소로 논란의 시신을 워싱턴 DC로 옮겨 부검하는데 운송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식적인 주 정부 조사에서도 부검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바로는 독성 검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지난주 잭슨 카운티 셰리프 존 레드베터는 타살이나 범죄 개입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 결론이나 믿음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조사는 진행되면서 발전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몇 가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꼭 이야기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가족의 변호사 벤 크럼프로부터 논란의 휴대전화가 공동 검토를 받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주 조사관들과 가족 측 전문가들 모두가 휴대전화를 분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상황에서 판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증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것이 증거를 오염시키는 건가요? 이중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족 측은 휴대전화 데이터가 삭제됐을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왜 노란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도 흥미로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게 되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배에 두고 내릴 수도 있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보도된 대로 그가 그 여자와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다면 왜 휴대전화를 안 가져갔을까요? 그래서 몇 가지 흥미로운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리고 현재 휴대전화는 크럼프의 독립조사관들이 가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해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족이 라이프 360 앱을 사용해서 노란의 휴대전화를 찾았고 그 이후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큰 소식입니다. 아주 중요한 업데이트입니다. 노런의 사망 시간대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MBC 뉴스는 논란이 타고 있던 보트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의 친구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는 오디오를 입수했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제발 와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모두 배에 타 있고 건강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네, 모두 다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MBC 뉴스, 뉴욕 포스트 등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보트에는 7명이 탔던 것 같고 오후 4시쯤 문제가 생겼어요. 보트 조종사는 우리는 혼의 서쪽 끝에 있고 빌지 펌프가 멈췄습니다. 보트를 가라앉지 않게 하고 예인에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보트는 약 3마일 동안 예인됐다고 해요. 그리고 1시간도 안 돼 속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더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잭슨 카운티 셰리프 존 레드베터에 따르면
논란은 그 보트를 타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논란이 통화 당시 보트에 있었는지 이미 내렸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는 그 통화와 오후 4시 31분에 보트가 떠난 시점 사이 어딘가에서 논란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간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잠깐만요. 여름이 왔잖아요. 여름은 좀 더 여유롭고 느긋한 시간들이 이어지는 계절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편안한 옷을 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퀸스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름에는 통기성 좋고 간편한 옷이 필요하죠. 퀸스의 100% 유럽산 리넨 바지와 셔츠가 이에 딱이며 가격도 $34부터입니다. 퀸스의 티셔츠는 부드럽고 편합니다. 가벼운 면 스웨터도 있어 선선한 여름밤에 잘 어울려요. 퀸스는 윤리적 공장과 직접 협력해 중간 유통 없이 비슷한 브랜드보다 50-80% 저렴하게 품질 좋은 제품을 제공합니다. 여름용 면 티셔츠를 찾는다면 퀸스가 딱입니다. 어디든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 티셔츠는 한 번만 입고 마는 게 아니라 옷장에 있는 어떤 옷보다도 더 자주 입게 될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여름 옷장 고민을 더 쉽게 해결하세요. queens.com 또는 queens.com/lawcrime에서 무료 배송 365일 반품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캐나다에서도 가능합니다. quince.com/lawcrime에서 무료 배송과 365일 반품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ueens.com/lawcrime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 보트의 움직임을 추적한 GPS 데이터에 관한 새로운 정보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에서 빠져있던 작은 조각들이 점점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GPS 데이터가 무엇을 보여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가족이 가진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족이 가진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알게 된 대배심에 대해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벤 크럼프는 가족이 잭슨 카운티 지방 검사인 에인젤 마이어스 맥라스와 만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크럼프 본인에게서 직접 나왔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가 끝나면 이 사건을 대배심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전문가들과 그들의 전문가들이 함께 휴대전화를 공동으로 조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에리거츠 변호사는 전직 법집행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팀을 이끌고 있으며 이들은 휴대전화 데이터 추출을 도와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시에 휴대전화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세부사항을 철저히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에 약 50통에서 100통 정도의 전화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혼아일랜드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혼아일랜드에 있었던 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노력하며 놀란 웰스가 왜 사망했는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대배심이 누군가를 기소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검찰이 증거를 대배심에게 제시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검찰이 실제로 그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가 또 다른 질문이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 이전에 논의했듯이 온라인상에 많은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온라인에 퍼진 바이럴 영상을 다뤘습니다. 영상은 논란이 휴대폰을 두고 논쟁하는 장면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논란의 친구가 언론에서 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며 그 논쟁을 벌인 사람이라고 밝혔고 벤 크럼프도 상반된 진술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그렇게 말했다고 했고 저희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목격자는 그의 목소리였다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다른 다툼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허치 씨 말씀처럼 저희는 모든 것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격자 진술임을 더 신중히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상을 확인해서 그 사람이 논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거군요. 아니요, 저희는 오디오 담당자들이 확인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맞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편집되지 않은 사진이나 영상을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면서 아들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어머니 크리스틴 완슬리는 가족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넘치는 사랑과 응원에 정말 감사드려요.
지역 공무원 분들도 연락을 주셨어요. 고셴의 케이시 본 시장님께서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고요.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거의 매일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를 걱정해서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제프리 할롬 씨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도 거의 매일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논란의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그의 반 친구들, 팀 동료들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타일러 베일리 형사 변호사이자 민권 변호사를 모시고 싶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저와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법적 업데이트인 대배심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벤 크럼프에 따르면 보안관 사무실의 조사가 끝나면 이 사건이 대배심에 회부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대배심이 여기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증거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상적으로는 대배심은 여기서 모든 관련 증거를 검토해서 형사 기소를 할 만한 충분한 근거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특정 정보만 받아들이는 대배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약 일주일 전 보안관이 범죄 정황은 없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적 조사와 일부 압력이 지방검사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사건이 대배심에 회부되기로 합의된 듯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자 메시지일 수도 있고 문자 메시지가 없다는 점일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데이터일 수도 있고 증언할 수 있는 여러 증인들의 진술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걸 보고 세상에 살인 혐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네? 라는 헤드라인을 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증거 조작이나 경찰 오도 등 수사와 관련된 일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말한 건 그런 가능성입니다. 맞아요. 이 젊은 남성의 실종과 사망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어떤 것이든 형사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법 방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범행 후 도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살인이나 타살이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 사건으로 형사 혐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계속 요구해온 것도 바로 공정한 수사와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살인 혐의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사건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정보가 많지 않고 사망 원인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물에서 발견된다면 둔기에 의한 외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현실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에 던져졌는지 아니면 익사했는지 알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검시관들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능한 치사나 살인 관련 혐의는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노란을 죽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과실이 있었다는 이론이 있을까요? 노란에게 일어난 일과 관련해서 치사나 살인 관련 혐의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가능한 이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우리가 추측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저는 단지 우리가 과실치사, 중과실치사, 살인 같은 혐의를 볼 수 있을지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지만 다툼이 있었다는 진술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툼에 논란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돌이나 싸움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 다음날 경찰의 신문이 없었던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아는 한 법 집행기관이 논란 웰스와 함께 그 섬에서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 중 누구라도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툼이 있었는지, 싸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가 수영을 못하고 물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이번 독립적인 조사와 보안관실 그리고 지방검사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자면 우리가 모른다고 말할 때, 그렇죠?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법 집행기관과 대화했다는 보도와 하나의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공식 보고서나 기자회견에서 이 사람들 XYZ가 인터뷰를 받았다. 이게 그들이 한 말이다. 라고 발표된 건 아니었습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용의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행간을 읽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잠시 한 발 물러서서 보고 싶어요. 검사가 가족을 만났다는 것, 혹은 가족의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런 일이 흔한가요? 그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제 말은 우리는 여기서 약간 앞서 나가서 증거가 대배심에 제출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증거가 대배심에 제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데 보도에 따르면 검사가 가족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이 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을 자주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그녀가 한 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처음에는 보안관이 범죄 개입 정황은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가족이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가족의 변호사가 함께하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미시시피 이 지역에 대한 대중의 압력과 전국적인 관심이 검찰이 방식을 일부 바꾸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피해자 가족을 만나고 심지어 피해자 가족과 그들의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대배심을 소집하지 않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증거를 제시했지만 대배심이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두 부분으로 나눠 어떤 신호로 느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대배심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대배심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을 것입니다. 변호인들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변호사인 벤 크럼프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건은 소집된 대배심에 검사가 제시하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결국에는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대배심이 체포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할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자료에서 형사 고발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들 중 일부를 확인시켜주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사와 노란의 사망 이후에 드러난 모든 허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방검사가 대배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설령 대배심이 기소를 하더라도 지방검사가 그 사건을 계속 진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건가요? 검사는 기소 재량이 있어 꼭 대배심에 회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이해로는 그들이 이 문제 합의에 대배심의 일부 증거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아무것도 없다고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소를 진행할지 하지 않을지 대배심에 증거를 제시할지 말지에 대한 재량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이 대배심에 제시된 후 대배심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정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대배심 앞에서 증언할 증인의 수나 그들에게 제시될 증거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배심이 얼마나 오랫동안 소집될지 또는 그들이 무엇을 듣게 될지에 대해 추측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건 보고서도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보통 이런 보고서는 사망이나 초기 사건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제공됩니다. 가족은 아직 사건 보고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최소한 놀란웰스의 휴대전화에서 수집해야 할 데이터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배심이 소집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MBC 뉴스가 입수한 오디오에는 논란의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보트 때문에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와주실 수 있나요? 모두 배에 있고 건강 이상 없나요? 네, 다들 그렇게 말해요. 타일러, 그건 중요한 거야. 이 퍼즐에서 중요한 부분이야. 그 전화가 있었다는 게, 그리고 모든 증언에 따르면 논란이 한때 그 배에 있었다는 게 너한테 뭘 말해주지? 배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전화를 건 사람은 모두 배에 타 있다고 했어. 다시 말하지만 전화가 올 때 논란이 배에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아.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중요해. 그게 너한테 뭘 말해줘? 그건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첫째로 모두가 배에 타 있다는 진술이 있었고 그때 놀런이 배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나중에 그 배가 부두에 도착했을 때 놀런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건 매우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는 그날 호수의 섬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남고 싶어 했거나 실제로 남았다고 전해지고 있어.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그 진술은 두 가지로 해석돼. 하나는 모두가 배에 있었다는 게 거짓일 수 있고 아니면 논란이 이 전화가 이루어졌을 때 정말 배에 있었다면 이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디스패치가 개입하고 견인 상황이 있었다면 더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을 거야. 보트나 관련 인물에 대한 목격자들 말이지. 참고로 이 부분으로 넘어갈게. CBS 뉴스가 미시시피 해양자원부로부터 GPS 데이터를 입수했고 그 데이터는 보트의 움직임을 추적해.
그래서 나는 그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 이 정보는 그들이 기록요청을 통해 입수했다고 말한 거야. 그래서 이 데이터에 따르면 이 보트, 이 선박은 그날 아침 9시 56분쯤에 선착장을 떠나서 11시 14분에 혼 아일랜드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 GPS 데이터에 따르면 그 보트는 그날 오후 4시 31분에 혼 아일랜드를 떠나 원래 출발했던 선착장으로 돌아왔고 5시 52분쯤 포트 바이유로 이동한 뒤 6시 6분에 다시 선착장으로 돌아왔다고 해. 그날 저녁 늦게 그 보트는 7시 19분에 포트 바이유 보트 선착장으로 들어갔고 육로로 이동했어. 이건 아마도 차량에 의해 소유주의 집으로 견인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나는 벤 크럼프가 논란이 마지막으로 섬에서 목격된 시간이 오후 3시라고 주장했다고 알고 있어. 타일러, 이 GPS 데이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 그가 오후 3시에 섬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면 그들은 거기서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고 그 다음에 선착장으로 가서 예인까지 된 것 같아.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을 수 있어. 특히 그의 휴대폰에서 삭제되었거나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와 스냅챗 기록과 함께 생각해보면 더욱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도착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변호사나 다른 사람들과 상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거야. 나는 많은 부분을 추측할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에 대한 신문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야. 공식적인 성명도 발표된 적이 없지만 보트가 떠난 시점, 논란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점, 그리고 이 보트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분명해. 봐, 이건 확인해주거나 그렇게 보여. 이 보트는 4시 31분에 출발했어. 아직도 노란 체이트가 남기로 했는지 아니면 남겨졌는지에 대해 상반된 진술이 있어. 그리고 이 심층 GPS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할게. 이 보고서, 이 MSDMR 보고서에는 보트 소유주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사건 당일 노란과 함께 있었다고 알려진 또 다른 한 명이 조사에 협조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어. 그들이 협조한 게 너에겐 무슨 의미야? 그 말은 아마도 그들이 법 집행기관에 접근 가능했다는 뜻이고 최소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했다는 뜻이야. 그들이 법 집행기관에 잘 응답하고 있다는 거지. 협조에 관한 질문은 어느 정도까지냐는 거야. 이제 그들이 대배심 앞에서 증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배심 앞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가 문제야. 그들이 협조하고 있다고 해서 완전히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야. 우리는 그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그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해. 그들은 변호사를 통해 협조하고 있을 수도 있어. 변호사를 통해 협조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적어도 그들이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버티지 않고 연락도 닿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이번 주 기자회견에서 나온 또 다른 중요한 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 이제 가족이 수사관들과 함께 논란의 휴대폰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어. 전 측이 동시에 내용을 확인하는 공동 확인이 이루어질 거야. 타일러, 그게 드문 일이야? 그윽기부터 해보자. 그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야. 피해자 가족과 그들의 변호사가 법 집행기관과 함께 휴대폰 데이터 검증에 참여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거든. 그게 바로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증거 중 하나야.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전국적인 논란과 이야기들이 없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건 가족과 경찰 사이에 어느 정도 불신이 있다는 걸 보여줘. 내가 알기로는 검사와 경찰 그리고 가족 사이에 그다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공동 점검을 허락한 건 정부나 주에서 피해자 가족의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해. 그리고 만약 보도가 사실이고 정확하다면 가족이 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경찰에 넘기지 않았다는 점도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어. 내 말은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보도에 따르면 그런 것 같아. 다시 생각해도 그건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상호 점검은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 추출과 관련된 포렌식 전문가들이
주 정부 쪽에 있어야 해. 그리고 트럼프 씨 사무실에서 독립적인 전문가도 동시에 지방검사와 함께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모든 데이터가 추출되고 있는지 볼 수 있고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조기 발표와 가족이 받은 휴대폰 증거야. 내가 알기로는 논란이 실종된 며칠 후나 그날 밤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문자 메시지와 스냅챗 데이터가 사라진 것도 있어. 그리고 동시에 공동 전문가나 공동 데이터 추출을 허용함으로써 모든 데이터가 검토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을 거야. 데이터가 따로따로 처리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본 많은 사건에서 수사 당국이 휴대폰 데이터 추출 시 이 정보는 삭제돼서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자주 말하더라고. 하지만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야. 포렌식 전문가라면 데이터에서 뭐가 삭제됐고 뭐가 변경됐는지 볼 수 있거든. 이게 법적인 증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까? 여러 사람이 그 휴대폰을 만졌다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 증거를 오염시키는 걸까?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변호사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이 증거는 제외해야 한다. 증거의 인수인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아니면 디지털 증거는 다르다. 이건 옷가지 같은 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줘. 상황에 따라 변호사는 예를 들어 형사 기소가 이루어지고 그게 살인이나 아주 중대한 범죄라면 그리고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간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변호사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해 그 데이터를 증거에서 제외하려 할 가능성이 커. 무엇보다도 증거의 인수인계 과정에서는 반드시 피해자, 즉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변호사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전문가들도 함께 있었는지 언급해야 해. 그리고 배심원들은 그 사실을 들어야 하고 그 증거를 자신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해. 하지만 만약 그 증거가 제외되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에서 분명히 쟁점이 될 거야. 배심원들이 그 증거를 확실한 증거로 믿을지 아니면 가족의 존재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지. 하지만 나는 가족이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다루고 있다는 점을 믿어. 그리고 그 조사가 결국 대배심이 소집될 가능성까지 이끌었다고 생각해.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공동 데이터 추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봐. 만약 메시지가 삭제됐다면 디지털 증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건 꽤 쉽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무언가 삭제됐다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어딘가 남아 복구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이런 사례를 늘 다뤄왔지. 나는 휴대폰 위치도 이 사건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맞지? 가족들은 노련이 혼자 어디 가는 것도 휴대폰을 두고 간 것도 평소와 달라 이상하다고 했어. 요즘 10대가 휴대폰을 두고 가겠어? 하지만 노런의 친구 중 한 명이 ABC 뉴스에 말하길 보통 배에 휴대폰을 두고 내리는 게 정상이라고 했어. 소금물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지. 그는 친구들만 있었고 다른 이와 연락한 적 없다고 했어. 또 딱히 얘기할 사람도 없었다더라. 그는 노런이 배에 탔을 때 자신의 휴대폰을 다른 15개와 함께 대시보드에 뒀다고 했어.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해? 그건 평범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라면 놀란이 케이티라는 젊은 여성을 만나서 그녀와 대화하고 싶어 했다고 해도 나중에 그녀에게 문자하거나 연락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 나는 휴대폰에 붙어 있지 않은 18살짜리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설령 휴대폰을 어딘가에 뒀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자리에 남아 있으려고 한다면 분명히 휴대폰을 챙겼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뭔가 수상해 보인다고 생각해. 친구들의 입장도 듣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고 결국 우리가 아는 18살이나 23살과는 다르다는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돼. 그들은 휴대폰을 늘 가까이 두는 걸 좋아해. 부검에 대해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가 진행 중이죠. 우리는 둘 다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주정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복성학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족들은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워싱턴 DC에서 별도의 부검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논란에 대한 이런 가능한 두 차례 부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만약 두 검사의 결과가 현저하게 다르다면 예를 들어 주 정부의 검시 결과가 단순 익사로 나올 경우에요. 범죄 개입이나 목졸림, 몸싸움의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죠.
반면에 가족이 의뢰한 독립적인 조사가 그와 다르게 나온다면 저는 그게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남부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과 오늘날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그리고 이번 수사가 진행된 방식을 볼 때 가족들이 직접 독립적인 조사를 해야겠다고 느낀 것도 이해가 됩니다. 저는 독성화 보고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들어가 있을 때 몸에 알코올이 있으면 수영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성학 보고서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검에 관한 추가 정보, 실제로 그가 어떻게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주가 이것을 범죄의 증거로 보는지 아니면 가족이 더 그렇게 보는지에 관계없이 말이죠. 주 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기소를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보세요. 이것들은 큰 진전입니다.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가족이 원하는 답을 꼭 얻길 바라고 저희도 계속 이 사건을 주시하겠습니다. 타일러 베일리 씨,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요.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주세요. 또한 M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X와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하시고 제뉴스, 네이션쇼, 제시 웨버 라이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 시간 기준 밤 11시에 시청해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